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3년 전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걸 좀 샀었어요. 근데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당시 10,000원 정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도, 여기는 실리콘밸리니까 개발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특징이, 일단 새로운 게 뭔가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한번 해보자. 뭐 페이스북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우버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해본 거예요. 야, 이더리움 이런 게 새로 나왔는데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커런시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보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좀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신기술이고 진짜 혁명적인 건 맞긴 한데 이거를 굳이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개발 문서도 워낙 허접했고, 그때 당시 있었던 거래소들에서 뭔가를 산다는 것 자체도 지금이랑 비교해서 훨씬 더 진입장벽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엄청 믿고 의지하는 개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가지고는 있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있던 돈을 좀 털어가지고 넣어놓긴 했어요. 몇 개월 안 있고 나서 진짜 이게 무슨 몇 배가 먼저 뛰더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수십 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개발도 직접 하고, 투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똑똑한 개발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이게 워낙 시장, 기술, 정책 이 세 개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급변하는 데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벌써 몇 년이 간지도 몰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1,600만원대, 이더가 40만원대, 리플이 500원대를 다시 찍었죠. 근데 지금 이 가격대 오기까지 진짜 몇 주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뛰었는지를 보려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굵직한 사건들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인도에서 약 한 달 전쯤에 야, 이제 가상화폐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해서 총리가 이제 인도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발행이나 이제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막는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새로운 코인을 낸다 해가지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었죠. 세 번째로 미국의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의 제안서를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인도가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와 발행을 금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선언을 하면서 인도 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지하던 사람들까지 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 발표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내놓는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뭐 카카오나 라인이 이미 블록체인에 뛰어들었었지만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뛰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SEC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ETF 제안서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SEC가 야, 우리 비트코인 ETF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그냥 쭉 오르다가 다시 SEC가 야, 근데 비트코인 보니까 ETF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이러면 쭉 빠지고, 뭐 물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또 비트코인 장이 너무 좋으니까 가상화폐 관련 포럼들 한국이나 미국 둘 다 돌아다녀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야, 이제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제 무조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같은 포럼들에서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이제 크립토는 완전히 끝났고 지금 돈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빼라, 이 말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기술적 분석이니 뭐 자기가 뭐 증권사 트레이더니 뭐 이런 사람들 하는 말 다 무시하시고 그냥 아무도 모른다, 이거를 받아들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나는 베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랑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한 돈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ICO나 아니면 VC 펀딩을 통해서 들어간 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있던 회사를 나와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니면 크립토커런시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금력이랑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가 나오게 된다. 둘째로는 가상화폐의 발전이 인터넷의 발전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과학자들만 쓰는 신기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고 인터넷에 활용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기술이 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기술 문서를 읽을 줄 아는 개발자, 그 개발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아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과학자들로 시작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보급이 된 것처럼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셋째로는 비트코인이 금가치 대체 재원으로 인정받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은 금융기관들이나 정부 정책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우리는 안 들여올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은 금도 처음에는 그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금융기관의 제대로 된 재원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비트코인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코인들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가 별로 없어요. 트랜잭션 피도 더 높고 트랜잭션 속도도 더 느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만약에 가상화폐가 진짜로 혁신적인 기술이어서 가치가 있는 거면은 지금 마켓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이 제일 위에 있어야지 왜 비트코인의 마켓캡이 제일 높냐 이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 300명의 사람이 총 자산의 30%를 가지고 있는 화폐예요. 우리는 누가 비트코인을 만든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300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30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자기가 가진 모든 비트코인을 뭐 1원에 내놔요. 그러면은 그 단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장점을 얘기할 때 분산화된 거랑 이 익명성을 장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비관론자들은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양쪽 사이드를 둘 다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상화폐는 기술, 시장, 정책 이 세 개가 너무 빨리 급변하는 곳이라서 기관, 개인 구분할 것 없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은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지금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또 뉴스 기사도 막 쏟아지고 네이버 실검에 뜨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처럼 가상화폐를 몇 년 동안 본 사람들은 이런 사이클이 크고 작게 계속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고 와 나도 지금 빨리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베팅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쪽을 더 믿음이 가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